일단 48번 문제 고민하고 있을 건데 푼 친구들은 다음 문제 보고 있고 아직 못 푼 친구들은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취 베이스를 만들어낸 문제인데 먼저 중심점이 원점에서 반점의 크기가 이 원점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점점, A점, B점 여기랑 성분 그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P점이라고 하는 게 원 위로 움직이는 동점이다. 그 다음에 P점과 A점과 B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P점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삼각형을 만들어지겠지? 그럼 연이어서 이제 무게중심도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무게중심의 자취가 원이라고 하는 거는 해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원 위에 존재하는 점, 무게중심점의 자취가 원이기 때문에 그 원 위에 존재하는 점과 AB 선분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다. 라는 정도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뭐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정확하게 자취 개념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점의 자취 방정식인 이 원의 방정식을 뽑아내는 거지. 그래서 그 원을 뽑아내서 그 원에서 이 선분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아직도 이런 자취 문제에 못 풀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자취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요구하는 점, 무게중심점, 그놈의 점을 x, y라고 둬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어떻게 하든지 이 x하고 y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이제 원하는 자체 방정식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취를 구하려면 결국 하나의 꼭지점이 이 점이 필요하거든. P점. 맞죠? 그래야지만 요놈의 무게중심점을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 P점을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 설정이나 P점을 A, B점으로 할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저 점이라고 하는 게 원 위에 존재하는 점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되겠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놈의 4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업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 점의 좌표를 A, B점이라고 잡아놨기 때문에 무게중심점의 좌표를 계산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A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B 플러스 10이 만들어지겠네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각이에요. 뭐 억지스러운 건 전혀 없어. 그 다음에 이 놈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x, y라고 둔 거죠. 무게중심점을 x, y라고 뒀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식하세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x하고 y 관계식이라는 사실. 알겠나? 그럼 일단은 요 놈이 이퀄에 요 놈이기 때문에 3분의 a 플러스 5가 x인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b 플러스 10이 y인 거죠. 그러면 a는 3x의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3의 y의 마이너스 1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식을 여기까지 정리했냐? 아까 이제 성립한다고 만날 때 이 식이 있지. 근데 A는 3x의 마이너스 5하고 같고 B는 3y 마이너스 10하고 같아. 그럼 이걸 대입하면은 저 기억식이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대입합니다. 3x의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y의 마이너스 12의 제곱이 될 거고 맞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목표로 했던 x하고 y만의 관계식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한 작업 진행하면 3 묶어서 바깥으로 나오겠죠? x의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 마이너스 3 묶으면 4의 제곱 그 다음에 9 나온 거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자취라고 하는 게 저 조건을 만족하는 저 무게중심점 지점의 자취라고 하는 게 중심점이 2,3에서 반지름의 그립값이 3분의 2인 그런 원이네요. 아마 뭐 중심점이 3,2면 한 정도 있을 거고 반지름이 되게 작은 이 정도의 원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 원 위에 존재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럼 마무리로는 그 자취로서 무게중심 자취로서 원이 만들어졌죠. 중심점이 2,4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지금 3분의 2인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성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무게중심점과 AB 성분의 거리의 최소값이니까 대충 한 이 정도의 거리값 구하라는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 구하고 원의 반지름을 빼주는 걸로써 우리가 이제 문제 요구하는 요구를 구해주면 끝나겠지.
직선의 방정식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5 통과점 두 개 이용해서 구하면 될 거고 원의 중심점이 2,4점이니까 점 직선 사이 거리를 쓰면 5분의 절대값 8에 그 다음에 플러스 12에 마이너스 25만 들어있어요. 그럼 몇입니까? 1이죠? 그래서 이 거리가 지금 1이 나왔고 반지름 3분의 2를 빼주면 1-3분의 2로서 문제가 요구하는 답 3분의 1이라고 하는 결과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보고 일단 문제를 풀긴 했는데 뭐 자취 문제도 다시 한번 설명할 거면서 이렇게 풀어봤는데 혹시 나는 이보다 더 편한 방법 알고 있다.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 이 문제 푼 사람, 또 다른 방법을 푼 사람 없습니까?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세요. 다 전부 다 주목해봐. 야, 이 문제 푼 사람들 꽤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어떻게 풀었어? 승우. AB하고 기울기가 같은 이유는? 접선? 접선의 그 접점? 접점이 P점일 때. 맞죠?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는 했네.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무게중심점. 맞죠? 또 나는 뭐 이 방법 바로 떠오르던데 결국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 비싼 생각이긴 한데 한 이 정도의 점으로 P점이 위치해 있으면서 이렇게 잡히는 상황 얘는 무게중심점 오케이? 그럼 무게중심점에서 요놈까지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 아니겠냐 맞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근데 이제 그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P점이 요 놈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점이 이 정도에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고 정확히 뭐요? 이제 다시 말할게요. 무게중심점의 자체가 이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한다는 게 결국 이거의 거리가 구하는 거 아닐까? 이거의 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 풀어본다고 한다면 원의 중심점 1,2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4x 플러스 3y의 마이너스 25일 거리요. 이걸 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5분의 절대값 4의 플러스 6의 마이너스 25 하면은 5분의 몇입니까? 15가 나오죠? 3이 만들어집니다. 3. 그럼 일단은 이 거리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반대로 2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남는 거리는 2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점으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놈이 분명히 2대1의 비율을 갖고 있을 겁니다. 2대1의 비율. 맞죠? 그럼 결국 요놈의 길이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약간의 아이디어를 동원하면 좀 더 빠르게 풀 수는 있어요. 이해됐으면 밑에 문제를 좀 빠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림이 겁내 어렵네. 또 시작됐구나. 모든 수업은 일단은 문제를 먼저 보고 그리고 풀었으면 그냥 넘어가고 만약에 안 풀렸으면 선생님 설명 듣고 그렇게 수업 듣는 건데 듣고 있으면 내가 졸렸지. 몇 시에 일어났어? 몇 시에 일어났어? 9시면 충분히 잔 것 같은데 늦게 자면 몇 시에 잤는데? 잠이 부족해? 괜찮아? 오케이, 잘했네. 이런 부담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조금 부담스럽나? 출근이 좀 얘는 막힌 것 같아? 어떻게 사이즈 나오나? 나올 것 같아, 답이? 그러면 연녀서 그 다음에 나온 5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되게 이제 쉬운 문제인데 그림 좀 어려 보이면 되게 쉬워요. 먼저 기본 설정은 3의 x의 마이너스 3y 이퀄 0이라는 직선하고 그 다음에 3x의 마이너스 y 이퀄 0 직선 두 개의 직선. 알다시피 두 개의 직선은 y는 x 대칭입니다. y는 x 대칭. 맞죠? 그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의 크기가 4인 이건 4개를 지금 각각의 직선에 접하게끔 이렇게 지금 그림 그려놨네요. 그 다음에 내 원의 중심점을 연결한 이 도형의 넓이의 값을 구해봐라 정도 요구사항인데 당연히 마름모라는 느낌은 들 것 같아 보이고 맞죠? 마름모의 느낌은 당연히 들죠. 그 다음에 요놈의 넓이의 값을 구해내라 라는 문제인데 결국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요놈들이 좌표가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좌표만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넓이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알겠죠? 그럼 이제 좌표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쇼 야 요놈 모르니까 이 점 구하자. 일단 문자로 풀게요. 뭐라고 두고 싶어? 모르니까 A, B라고 둘까? 순우야, A, B라고 둬? 그렇죠. Y는 X 직선 위에 존재한 점일 거니까 굳이 A, B라고 둘 필요는 없는 거지. 맞습니까? 이 정도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 A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요 놈과 접한다 써도 되고 요 놈과 접한다 써도 되고 카운트를 하세요. 접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저 A에 대한 방식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10분의 절대값의 A의 마이너스 3A 요 놈의 원의 반지름 4와 같다. 라는 이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네요. 그러면 2의 A라고 일단 뭐 1, 3을 점이라고 설정하고 이거 그냥 2라고 볼게요.
2a가 4의 루트 10이 될 거고, 그럼 a의 값은 2 루트 10만 될 수 있네. 그러면 저 점에서 앞에 값이 2 루트 10, 2 루트 10이라고 확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점을 구하자. 또 요점은 일단 모르니까 문자를 둘 건데, 문자를 뭐라고 그려야 될까? 그래서 b, 마이너스 p. 아마도 요는 마이너스 x 직선이 아니겠냐. 마이너스 x 직선. 증명을 해야 되나? 증명 안 해도 되겠죠? 충분히 대칭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마이너스 b, b 정도로 두고, 물론 b 값은 양수값 확장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걸로 쓸게요. 이 거리가 4다. 그러면 점 직선의 거리를 또 쓸 수 있겠죠? 루트 10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b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요 놈이 원의 반지름수와 같지 않겠냐. 그러면 여기서 4의 b가 4 루트 10이기 때문에 결국 b의 값은 루트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점의 앞에 값이 마이너스 루트 10, 루트 10 정도로 표현되는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두 개 점을 알아내는데 뭐 굳이 뭐 나머지 두 개 점을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 그럼 마무리로 넓이 값은 이제 어떻게 구할까? 넓이 값은 마름모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마름모의 가운데 점이야. 마름모고 마름모의 가운데 점이고,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두 점을 알아냈거든. 두 점을. 그러면 요 놈의 넓이 값 구하면 어때? 곱하기 4에서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겠지. 다시 말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그림을 봐서 요 그림 안에 이제 막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정확히 본질적인 거는 지금 뺐을 때 그리거든. 뭐냐면 넓이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마음을 중심점 5점에서 요놈의 넓이 값을 구할 거예요. 이거의 넓이 값. 그 다음에 곱하기 4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 넓이 값은 신발동 공식을 베이스로 해서 바로 그냥 구합시다. 2분의 1의 크로스. 한 점이 원점인 상황에서의 신발동 공식 크로스 하면은 20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크로스 하면은 마이너스 20 만들어질 건데, 근데 뺄셈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2분의 1이 40이 되고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투표의 넓이 값이 20이에요, 지금. 그럼 문제가 요구한 넓이 값은 80으로 마무리 지면 되겠지. 그렇게 이제 마무리. 그래서 너는 어디서 본 거야? 이쪽에 풀었는데 비커마 마이너스 B라고 아, 비커마 마이너스 B라고 했어? 비커마 B라고 해가지고. 아, 비커마 B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근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지. 순간적으로. 아, 이거 A커마 A니까 이건 비커마 B라고 했어. 그렇게. 그런 실수하면 안 된다. 시험 볼 때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52번문제도 벌써 한 10년 됐구나. 이 문제가 나온 게. 그때 이게 모의고사에 나오고 계속 막 학교 내시 시험에 문제 나왔었는데 처음 보는 문제는 좀 막막하지. 오늘 문제를 처음 봤으면 좀 막막할 거야. 견지점도 했어? 포인트는 시옷에서 푸는 게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푸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식의 그림인 건데 이제 핵심을 잡아내야 돼. 그 그림에서. 그건 수직 아니지? 아, 그렇지. A점하고 연결하면 수직 아니지. A점은 아니야. 그럼 힌트를 줄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면서 저 선분과 만나는 원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그 원이라고 하는 게 반지름이 이래야 되고 선분과 만나야 된다. 요구사항은 이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원의 중심점 P점과 O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값, 최대값을 꺾으라고 했는데 P점이 자치입니다. 근데 자치를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문제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 연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 원의 중심점의 자치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림으로. 그걸 한번 곰곰이 고민해봐. 잠깐만, 힌트를 더 줄까? 그 원의 중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아니겠지. 이런 데도 아닐 거고. 직사각형 아닐까 이거? 물론 이 안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이 선분과 만나게끔 한다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이 선분과 만난다고 했을 때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는 게 접하는 경우거든. 맞죠? 접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가버리면 만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접하는 상황에서 원 하나를 그린다고 한다면 중심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반지름 1이겠지.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라인 자체가 이제 문제를 요구했던 원의 중심에 존재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경계가 되는 거지. 일단 이걸 납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 그림은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문제를 요구하는 건 원의 중심점이니까 중심점이 저 영역 안에 존재하지 않겠냐. 근데 저게 다는 아니지. 또 어디가 있을까?
그렇죠? 끝부분이 있겠죠? 그럼 끝부분은 그 경계가 어떻게 표현될까? 반원으로 표현됩니다. 반원. 아, 반원이겠구나.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 아, 반원이겠구나. 물론 녀석도 그 반원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형준아, 이거 납득되니? 분석을 좀 해줄까? 지금 이 승부가 만나야 되거든. 원자체가.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거지는 원이겠지? 이렇게 거지는 원이겠지? 맞아? 그럼 중점이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원을 내가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원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원자체를, 그러니까 이 점 그대로 원 위에 존재하는 점을 두고 원자체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 중심점이 뭘 따라서 움직일까? 그렇지, 반응이야. 반응. 맞죠? 그래서 이 경계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안쪽 점들은 가능합니다. 이 안쪽 점들. 원이 뭐 이렇게도 그려지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의 의도에 만족되고 만족되지 않고 어떤 경계를 아니면 이렇게 표현 잡을 수 있고, 설명 듣고 한번 이제 이해를 했으면 이제 교수님 남겨주는 거지. 아, 요 놈하고 평행하는 라인을 잡아서 요 놈의 길이가 1인, 요 놈의 길이가 1인, 직사각형을 그리구나? 반 원을 붙이면 되는구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교수님 남겨주고, 그럼 마무리로 원점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P점까지 그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어떻게 구할까? 그것까지만 이제 머릿속에 더 남겨주면 되겠죠. 먼저 원점에서 가장 먼 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보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직관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구할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비금질 부분의 점. 그렇죠? 이 점을 연결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쓰고 거기다 몇 도 하면 될까? 그렇지, 1도 하면 되겠지. 최대값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사실을 기억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 문제는 되게 금방 풀려야 돼요. 그냥 좀 전에 왜 그렇게 시집을 나와? 나오는데 좀 안 되겠지. 졸리면 저 되게 스탠드 그러면 하나를 더 구해야 됩니다. 원점에서 저 노란색으로 개통된 저 영역상의 어떤 점들의 가장 가까운 거리. 그럼 아무래도 뭐 이쪽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까? 2점일까? 2점? 아니에요. 2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림을 대충 그려놓으면 2점처럼 느낌이 오는데 2점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거리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그렇죠? 바로 이 상황에서 이 거리 값이 미니멈의 값이겠지. 저기 납득되나? 그럼 어떻게 구할까? 이 거리 값은 제가 어떻게 구할까? 기울기의 수직이다. 요놈의 기울기의 수직이다. 이 직선 만들자는 얘기야. 직선 왜 만들었을게요? 거리만 구하면 되는데. 그냥 이 직선을 구하면 되지. 이 직선을. 그래서 점 직선 사이 거리식으로 거리값 구하고 거기서 1 빼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딱 말해줬으면 납득이 됐으면 바로 이제 생각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구할 건지를. 그냥 멍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직선의 방정식이 4x의 마이너스 3y의 마이너스 7의 6과 0이기 때문에 원이 주시면 된다.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값 먼저 구하고 4분 5분의 7겠죠? 거기서 2를 빼주는 걸로.
최소값이 6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 5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는 걸 바탕으로 푼다고 한다면 1분의 1 풀어낼 수 있어요. 1분의 1. 밑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연습이 다 된 친구들은 뒤쪽으로 넘어가 보자. 혜인아, 저번에 시험에 나오는데 너희 학교 졸고 있으면 안 되는데. 축하해. 잘 받아. 졸리면 잘 못 받으니까 다들. 봐. 졸리면은 반사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졸음운전을 위험한 거야. 졸음운전하면 반사능력이 떨어져서 사고 날 가능성이 크거든. 그러잖아. 졸음운전하고 운전하고 이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선생님 퇴근할 때마다 존다. 운전할 때. 다시 말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되게 깔끔하게 답은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혹시라도 이 문제가 내 시험에 딱 나온다고 한다면 땡큐 하고 풀면 돼요. 1분 내에 풀어낼 수 있어요. 1분 내에. 이 선분 베이스로 직사각형 그리고 방음 2개 붙이고 그래서 가장 긴 거리, 가장 짧은 거리. 자, 여기 이 문제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어? 맞추자. 시험에 나오면. 그 밑에 문제 통해서 연습된 친구들은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문제 쪽으로 넘어가세요. 이 문제도 진짜 10년 전 됐구나. 벌써 10년이 됐구나. 한 민감 문제의 시험에 맞출 수 있겠어? 기억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는 54번 문제는 뭐 정석적인 풀이는 알려줄 건데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거 꼼수 써서 그냥 암산해 버리더라고. 꼼수가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꼼수가. 어떤 꼼수가 가능할 건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정석적인 풀도 알고 꼼수도 알고 그럼 좋겠지? 뭐가 떠올랐어? 꼼수? 어? 맞아. 너무 쉽게 나와. 암산으로 되거든. 암산이 뭐야? 구구단만 알고 있으면 답이 나오잖아. 일단은 뭐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이 정확하게 조절되어 있고 2, 3면 위에 결정되어 있지 않는 점 P점이 하나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접선을 Y의 fx라고 하자. 그 다음에 f의 -5, -5에 대응되는 값, 그 다음에 5에 대응되는 값. 이거 함수값 두 개를 곱하라는 문제인데 뭐 해설지가 오면은 막 정확히 막 그렇게 막 풀었는데 닮음 쓰고 막 비례식 만들어서 막 그렇게 풀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지극히 일반적인 해석 기하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 P점에서의 접선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 P점을 설정합시다. 그만큼이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선생님 몇 번 강조했습니다. 몇 번이 뭐야? 수십 번 강조했어. 이 점을 여러분 설정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원에 존재하는 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은 5의 제곱이 성립하겠다. 이거 반드시 깔아놓고 가야 된다고 했어. 어떤 곡선 위에 존재하는 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곡선을 나타내는 식을 만족을 시킨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갈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접선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접선을 구합시다. 지금 어디 받는 식이 이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25.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심점이 원점인 기본적인 원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저 P점을 A, B점으로 잡으면 바로 접선 공식에 의해서 접선을 만들 수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A, B점에서의 접선은 접점의 좌표하고 이 원의 반열식을 동원해서 AXA 플러스 B의 Y는 25라고 만들어낼 수 있죠. 그냥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정리 한번 할게요. 어떻게? Y값 기준으로. 그럼 Y는 25의 나누기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A의 X의 나누기 B가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Y는 fx라고 지금 이 접선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Y는 fx예요. 이게 바로 fx예요. 그럼 계속합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게 f의 마이너스 5에 곱하기 f의 5인데 f의 마이너스 5면 여기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는 얘기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의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다음 플러스 b분의 25가 되겠죠. 다시 한번 f의 5라고 한다면 여기 5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의 5가 될 거고 그다음 플러스 b분의 25가 되겠죠. 뭔가 느낌이 옵니다. 시식이 뭔가가 느낌이 와요 지금. 그러면 요놈이 b분의 5a 플러스 25죠. 그 다음에 요놈은 b분의 마이너스 5a 플러스 25죠. 식 따라왔습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b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 25의 제곱 5의 제곱 묶을까? 이거 하면은 25의 제곱에 마이너스 5의 제곱에 a의 제곱이겠네요. 자 공식으로 계속 할게요. 그럼 b 제곱분의 5의 제곱 묶어주면은 여기 5의 제곱 남겠죠? 5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그냥 지극히 일반적인 수식 처리했습니다. 딱 어렵지도 않은 수식 처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식을 만들어낸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a와 b는 이걸 만족한다고 했거든. 그럼 여기 5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뭘 바꿀 수 있다는 게 b 제곱 바꿀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이거 약분돼 버리고 결국 뭐가 남습니까? 5의 제곱은 남고 끝나는 거지. 해설제는 막 기하학으로 닮은 갖고 풀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저렇게 해석 기하학의 해법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한번 이해했으면은 이제 꼼수를 말해줄게요. 일단은 그 f 함수가 여덟의 상황에서 지금 f의 마이너스 5면은 요 마이너스 5에 있는 함수 값이기 때문에 요 놈의 길이 값이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f에 오면은 요 놈의 길이 값이에요. 맞죠? 그래서 지금 p점이 2, 4분면이라고 좀 언급되어 있는데 그러면 p점이 1, 4분면에 있으면 다를까? 똑같겠죠 어차피 상황은. 다시 말할게요. 이 결과는 2, 4분면은 어떤 특별한 점이 아니라 p점이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다 똑같이 이거 나와요. 내가 지금 p점을 특별한 점으로 잡은 게 아니거든요. 맞죠? 근데 2, 4분면 분면이라고 고정되어 있지만은 이걸 1, 4분면을 해도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으로 길이값이 되겠지 뭐. 맞습니까? 그럼 p점이 여기 있으면 뭔가 다를까? p점이 여기 있으면 뭔가 다를까? 뭐가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하니?
P점이 여기 써도 어차피 똑같아요. P점이 여기 써도. 그럼 P점이 여기 있는 상황에서의 적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럼 요 놈의 길이값이 몇일까? 5겠죠? 요 놈의 길이값 몇이에요? 5겠죠? 5 곱하기 5로 답은 25. 다 똑같이 나와요. 일단 밑에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답 나와요. 밑에 문제는 3 곱하기 3이야. 9. 삼각형을 삼각형을. 아, 닮은. 굳이 까버려도 되지. 이런 좀 감각적인 꼼수 있으면은 되게 쉽고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거든.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와서 맞추면 되겠다. 정리하고 정리된 친구들은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여기서 안 남았네요. 오늘 이거 원 다하고 좀 신경 갖고 집합 프린트 4문제를 준비했거든. 집합 그거 잠깐 보고 뭐지 보고 나머지 얘기해요. 56번 문제. (56번) 문제 읽어본 친구들은 벌써 보는 수직? 그럼 당연히 정사각형 그림 그리고 있겠지. 정사각형 그림. 원에 2개의 접선을 그렸는데 그 2개의 접선이 서로 수식한다. 그럼 원의 중심 연결한 선 그리면 정사각형이야. 거기서 뭔가의 아이디어를 찾으세요. 답을 뽑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 보조선분 정사각형의 플러스에서 보조선분 하나를 더 그려야 되는데 그것도 항상 나오는 보조선분 그림이라고 하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지? 이거 흐르고 있어. 저기 문제 풀었어? 답 몇 나왔어? 그렇지.
같이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 외부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보였더니 그 접선이 수시가 되라. 그 다음에 그 접점을 연결한 직선이 y/mx다. 이 조건을 가지고 이 모션수 m의 값을 결정지라는 문제는 지금. 그럼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원 외부에 존재한 점에서 접선 걷는데 수직하다는 표현이 나오면은 반드시 원의 중심 여기는 선거여서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거 반드시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또 다른 보조 성분은 이거겠네요. 이게 현이잖아. 현. 원으로 따지면 이게 현이죠. 그러면 현 보면 당연히 이 보조 성분 그리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이어지면서 원의 반지름 2를 접목시키면 아시다시피 지금 요놈이 직각 이름의 삼각형일 거기 때문에 갑니다. 지금 요놈 45도 정사각형 베이스이기 때문에 45도겠죠? 그럼 요거 45도. 그럼 아시다시피 1대 1대 루트 2, 즉 요놈의 길이값은 루트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아, 원의 중심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2분의 1이겠구나. 원의 중점 1,1에서 이 직선 mx의 마이너스 y라고 하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m제곱의 f 플러스 1의 절대값 m의 마이너스 1, 요 놈이 루트 2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네요. 되게 깔끔하게 식은 만들어지네요. 그러면은 처리해서 제곱 처리한 다음에 m 값 구해서 끝나겠죠. 저기 절 푸셨어? 오케이. 잠깐만. 그 프린트 맨 마지막 문제가 위에 있는 문제가 약간 달라. 맨 마지막 문제 되게 플러스. 위에 문제가 약간 달라요.
7단계 똑같은 게 나왔었는데 문제 본 게 맞나? 테스트로도 이거 아마 선생님 내가 출제를 한 것 같은데 테스트로도 재우 문제 기억나나? 이 문제? 기억나나? 아이가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수능 결과가 없네.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일단은 선생님의 풀이를 좀 듣고 왠지 확실하게 머릿속에 있냐고 하자. 먼저 두 개의 원이 정확하게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움직이는 점. 이 점을 잡아갖고라는 문제예요. 근데 그 점은 지금 요 놈에서 이쪽으로 접선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접선 그린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접선의 길이가 같아지지 않는 그 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놈의 식을 통해서 이제 저 P점의 좌표를 구하자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X축이 존재하니까 A, 0이라고 두면 될 거고 근데 직접적으로 여기를 우리가 구하지 못하거든 지금 민범아 직접적으로 내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쓸까? 아니 안돼 이 점 좌표를 몰라요 그럼 넌 당연히 보조성분을 그렸어야 돼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러면 그 보조성분이 뭘까? 당연히 이거죠? 접선에 해당되는 보조성분은 당연히 이거예요 접선에 해당되는 보조성분은 민범아 봐봐 그러면은 지금 요는 무슨 삼각형이야? 대답해 이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지 그 다음에 요 놈의 길이하고 요 놈의 길이가 같다는 지금 신호 세워야 되거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를 직접으로 구하지 못해요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아이들을 동원할 수 있나? 이 길이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렇지 피타장이지 피타장 그대로 그렇지 그래서 저 보조성분만 잡으면 뻔히 보이거든. 그래서 PQ하고 PR이 같으면 제곱의 값도 어차피 같을 거고 요놈의 제곱의 값을 요놈의 제곱의 마이너스 요놈의 제곱으로 계산해 주는 거지. 그럼 A의 제곱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만들어지겠다. 마찬가지로 요놈의 제곱도 요놈의 제곱의 마이너스 요놈의 제곱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루트 A의 마이너스 4의 제곱에 플러스 3의 제곱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반전 2의 제곱 끝났네요 저것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승우 밑에 문제 위에 거하고 다른 문제야 밑에 문제는 맞지? 근데 모의고사 앞에서 풀었던 문제기도 하고 플러스 탑 나왔을 탑 몇 번 아니야? 2번 그렇지 2번이지 4번에 11 나오지 답이 재우 너는 이 문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해? 너가 이 문제를 나중에 풀어낼 수 있으려면 뭔가를 기억해야 될 건데 그 뭔가가 뭐라고 생각해? 너가 아까 뭘 생각을 못해서 이 문제를 못 풀었어?
제곱하는 거. 제곱하는 거? 제곱하는 게 뭐가 중요해? 제곱 안 했으면은 여기 루트 씌웠겠지 뭐. 이게 뭐가 중요해? 높은 거 같아. 어? 높은 거. 그러니까 뭘 생각을 못해서 못 풀었냐고. 이 새끼 죽을래? 어? 내가 말했지 막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높은 문제를 설명 들었을 때 내가 뭘 생각을 못해서 못 풀었는지 그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를 기억하라고. 어? 내가 볼 때는 이랬을 거야. 좀 요놈의 길이하고 요놈의 길이에 가까운 조건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응? 뭐 이거 얘기만 여기다 두는 거 너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응? 이 길을 집중을 못 구한다. 그래서 문제를 못 푼 거 아니야 지금. 맞지?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네 머릿속에 남겨놔야지 그 부분을 처리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응? 막연하게 처음부터까지 다 외워. 보조성분. 접선인 경우는 당연히 직각삼각 그림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접선의 경우는 어떤 형태의 접선인 간에 무조건 직각삼각 그림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그나마 그려놨으면 여기를 직접 못 구하면은 피타 정리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눈에 들어올 거 아니야. 결국 보조성분이에요, 보조성분.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보조성분을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는 위의 문제하고 약간 좀 다른 느낌의 문제를 지금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위의 문제 풀었다고 해서 밑에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밑에 문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은 똑같아. 접선 문제, 보조성분 그려.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리고 그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뭔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아이들을 찾아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직각삼각형? 뭐까지 연결 직각삼각형이지? 이거 봐. 그랬더니 뭐가 보이나? 저 직각삼각형 보면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닮음이 눈에 들어야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보다시피 지금 요놈의 도형과 요놈의 도형은 닮은 부분입니다. 맞죠? 뭐 이유는 말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놈의 반지름이 루트 5고 그 다음에 요놈의 반지름이 지금 2루트 5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닮음의 길이가 1대2야. 1대2. 그러면 당연히 요놈의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요놈의 길이는 2가 되겠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원의 중시점을 동원해서 지금 이 점, 두 직선의 교차점이 이 점이 있죠. 이 점이 1대2의 내분점으로 얘를 구해낼 수 있어요. 저 점을 구해내면 저 점의 좌표값이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접선에 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요놈을 뭐 y는 mx의 플러스 n이라고 두고 mx의 마이너스 y의 플러스 n의 이퀄 0이라고 하는 요놈과 이 원이 접한다. 갖고 식세우고 또 저 원과 접한다. 는 갖고 식세워서 그걸 다뤄내자. 그럼 되게 식이 많이 복잡해져. 맞죠? 그래서 약간의 기하학적인 아이들을 동원해서 지금 내가 만드는 이 접선들이 반드시 마이너스 1,2점을 통과한다. 라는 걸 두면은 저걸 알아내서 저걸 이용하면 좀 더 편하고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을 좀 해주세요. 저 상황에서. 저거를 모의고사 문제 앞에서 풀어봤어 한번. 저렇게 접근하는 문제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중점이든지 몇 점에서 내분점이라든지 그거 갖고 풀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접선을 만들게요. 기울기를 n이라고 합시다. 그럼 통과점은 마이너스 1,2점이라는 거 확인됐기 때문에 y의 마이너스 2에 기울기 m에 그 다음에 x의 플러스 1이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정리하면은 mx의 마이너스 y의 플러스 m의 플러스 2의 이퀄 0이 될 거고 뭐 원은 아무거나 하나 이용하세요. 마이너스 3,4 거리 점 직선사의 거리 공식으로 루트 m의 제곱의 플러스 1에 절대값 마이너스 3m의 플러스 마이너스 1 4의 플러스 m의 플러스 2 이게 원의 반지름 루트 5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m을 계산될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정리하고 양변 제곱처라면은 m의 제곱에 그냥 마이너스 8m의 그냥 플러스 1에 이퀄 0이 되나 보네. 경윤아,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풀어서 나오는 근 m의 값이 바로 기울기 값이죠? 그럼 내가 이거 인수분해 안 돼. 안 되지? 그럼 그건 왜 쓸까? 아니지? 결국 문제가 요구하는 건 두 개의 근의 차이값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엮이겠죠. m1에 더하기 m2 얘가 8인 거고 그 다음에 m1에 곱하기 m2 얘가 2인 거고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m1의 마이너스 m2의 제곱은 m1의 플러스 m2의 제곱의 마이너스 4의 m1의 m2죠. 그러면 이제 알고 있는 숫자들 대입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면 끝나겠지. 사원이 문제 풀었으면 풀었어? 풀었어? 저 내부장 갖고 있나 아니면 그냥 드립다 그냥 만들었나? 내부장 갖고 있어? 정리 다 됐으면 5분만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집합 문제 뭐 한번 해보자. 이게 있으니까
지방에 보면 이거 나 수능 저번에 시험 본 거. 점수. 첫 번째 빈 거죠. 한번 전체 표현이 64입니다.
네, 그러시고 정신 차. 괜찮아? 그래, 괜찮아. 이거 나가면 괜찮을까? 일단 집밥 쪽에 시간 좀 남을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골라봤는데 난이도별로는 1번이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그 다음 난이도고 3번이 가장 어려워요. 난이도별로. 일단 1번 문제 찾아볼게요. 뭐 29번 지금 보고 있는 저 1번 문제는 정말 어느 정도의 일정이든 수학 능력이 없으면은 손대기도 어렵죠.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일단 뭐 처음에 스타트만 잠깐 어떻게 끊는지만 언급해주면은 전체 집합과 A 집합은 별 무리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면서 이제 가요 조건을 먼저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곱해서 11이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거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숫자를 곱할 때 11이다. 아, 얘가 1일 때 얘가 11인 경우가 있고 얘가 11일 때 얘가 1인 경우 두 가지밖에 없겠구나. 그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문제도 그 밑에 나와 있는 문제도 보면은 NA 곱하기 NA A합의 B의 이어가 곱해서 15래. 15. 그럼 아다시피 곱해서 15가 되는 숫자의 조합은 몇 개 없어요. 그걸 다 경운하게 구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좀 모의고사에서 고난도 문제 만드는 스타일이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이야. 아무튼 그리고 이제 생각을 이어나가 보세요. 방금은 여기까지 생각했어? 요 놈 보니까 x는 어때야 돼? 여기서 한 개 있어야지. 맞죠?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는 생각 못했네 이거는. B가 X인 걸 4개 가져. 지금 x 집합하고 p 여집합 합쳤습니다. 그랬더니 원소의 개수가 11개라는 얘기인데 p 여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9개가 있지. 그럼 2개는 어디서 왔다는 얘기야? 당연히 x에서 왔다는 얘기야. x에서. 맞죠? 여기서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x는 p집합의 원소 2개를 가져야지. 수능 저 생각했냐? 내가 생각했어? 그렇죠? 지금 이거는 곰곰이 고민해 보면은 판단 줄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뭐 식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보면서 판단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조합하면은 결국 x 집합의 원소에는 소수 2개 있어야 되고, 맞죠? p 집합의 원소 2개 있어야 되니까 소수 2개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서 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는 뭐 1 포함해서 1 내지는 합성수라고 할게요. 합성수라는 표현 여러분들 들어봤죠? 수수 반대말 합성수. 소 1, 그 다음에 내지는 합성수 중에 한 개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피지팝이 소세지 팝이기 때문에 피지팝이 원소 2개 있다는 말은 소수 2개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개 있다는 말은 1 내지는 합성수 중에서 1개의 원소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라왔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조건을 볼게요. 나의 조건. 가의 조건은 이제 분석이 다 끝났어요. X집합의 원소들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끝났고, 그 다음에 나의 조건으로 넘어가면은 X집합의 모든 원소들의 곱이 M이라고 했을 때 M의 약수의 개수가 16개가 된대. 그럼 여러분들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수학의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약수들의 곱. 이거는 수학 전반에서 전공 나오곤 해요. 약수들의 합을 공부하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약수의 합이었나? 그 수열 쪽에서 나와, 수열 쪽에서. 약수의 곱도 그렇고. 아무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10의 약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되게 기억하기 쉬워요. 1, 2, 6, 그 다음에 3, 4. 약수 6개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 10의 약수에 6개라는 걸 뽑아내는 방법이 있어. 멤버 혹시 알고 있니 이거? 그렇지, 알고 있네요. 요 놈을 손수분해하는 거죠? 2의 제곱에 곱하기 3의 1승. 그래서 지수에다 1씩 더해서 3, 그 다음에 지수에다 1씩 더해서 2. 그래서 2를 곱한 값으로 약수의 개수를 구하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X집합에 대한 생각을 진행하는 거지. X집합이 기본적으로 소수 2개가 있거든. 이거 2개는 소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소수가 아닌 수 하나 더 들어가요. 얘는 소수가 아닌 수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곱해져서 M이라는 숫자를 형성할 건데, 맞습니까? 근데 그 M이라고 하는 게 이랑 들어볼까? 뭐 어떤 게 가능하려나? 요 놈이 2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소수 2개를 지금 대충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요 놈이 소수가 아닌 숫자인데, 소수가 아닌 숫자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숫자 하면 가능하려나? 10, 5. 지금 요 놈의 소수하고 엮여버릴 수가 있거든, 또. 맞죠? 요 놈의 소수하고 또 엮여버릴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여기 숫자가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또 소인수분의 결과로 요 놈이 합쳐져 버릴 수도 있어. 맞죠? 요 놈의 뭐 7은 아니고 요 놈이 6도 어차피 엮이고 4도 엮이고 8도 엮이고 9도 엮이고 15도 엮이죠? 12. 아무튼 그래서 이 엮이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요 놈의 1승, 요 놈의 1승, 그 다음에 요 놈의 몇 승으로 간단하게 약수의 개수가 16인 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엮이는 걸 그 가능경을 모두 다 잡아줘야 돼요.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결국 이제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능경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할게요. 저 K 값이 K 곱하기 K 값이 예를 들어서 C의 제곱의 형태. C라고 하는 건 지금 새롭게 나온 문자인데 A, B가 아닌 소수. 라고 한다면 결국 저 M이라고 하는 놈이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제곱의 형태가 되겠네. 맞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지금 내가 새로운 문자 하나를 잡았는데 이 C의 값이라고 하는 게 AB가 아닌 소수라고 한다면은 지금 M의 값은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제곱의 형태로 소인수분해가 된 거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약수들의 개수라고 하는 게 여기다 1 더하고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1 더하고 그럼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1 더하면 3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12네요. 맞춰지지 않지.
C의 3제곱의 형태는 가능한 첫 번째가 만들어졌네요. C의 3제곱 형태는. 그러면은 약수들의 개수가 지금 이게 소인수분의 결과야. A값, B값, C값이 전부 다 별개의 소수의 설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2 곱하기 4 대 3 결국 16개가 맞춰지거든. 가능한 첫 번째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A 곱하기 B 곱하기 그 다음에 세제곱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세제곱수 뭐가 있습니까? 8밖에 없죠? 아, C제곱이 2의 3제곱으로서 8이 되는 그런 경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 집합은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K값이 결정됐지? 8이라고. 맞습니까? 어째? K값은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8밖에 없어요. 세제곱수를 여기 안에 있는 숫자는 8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 요구하는 게 조건을 만족하는 X집합의 개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으로서 X집합의 개수를 요구했으니까 일단 이제 부분집합 만든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K값은 8로 결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소수 두 개를 결정지어주면 되는 거네요. 근데 이 소수 두 개는 2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A, B가 아닌 소수로서 지금 C를 잡아놨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숫자 중에서 2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에서 2개 결정 지어주면 되는 거. 그러면 그 숫자로서 이제 A, B를 채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 개수는 몇입니까? 5C 5 곱하기 4에 나누기 2. 그러면 결국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이게 가능한 첫 번째입니다. 골치 아파요. 그래서 더 있어야 되네. 그렇지. 그럼 그 뭐가? 한 몇 개냐고? 38개. 그러니까 놓친 게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또 다른 상황을 또 생각해 봅시다. K 값이 또 어떻게 되면은 이 소수 두 개하고 엮여서 전체를 봤을 때 약수의 개수가 16개 맞춰지냐. K 값이 여기 앞에 있는 소수 A의 제곱 형태에다가 그 다음에 제3의 소수 의 C 값으로 표현되는 케이스. C는 이제 A, B가 아닌 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내가 잡아놨던 소수 하나의 인수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인수가 같이 조합돼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M의 값이라고 하는 게 A의 3제곱에 곱하기 B에 곱하기 C 정도로 표현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도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2 곱하기 2 돼서 16개가 만들어지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과연 이 가능한 숫자들이 어떤 게 있냐? 제곱수에다가, 그러니까 소수의 제곱수에다가 다른 소수가 곱해져서 만드는 케이스거든요. 맞죠? 제곱수에다가 다른 소수가 곱해져서 만드는 케이스. 그러면 저기 합성수 쪽에서 제곱수에다가 다른 소수가 곱해져서 만드는 케이스 뭐가 있습니까? 2의 제곱에 곱하기 3. 이런 건 또 있나? 만약에 다른 숫자를 여기다 조합해버리면 좀 넘어가 버리지. 그래서 가능한 소수의 제곱수의 곱하기 그 다음에 다른 소수 형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가 몇입니까? 12죠. 12. 그래서 내가 K값을 12로 결정짓고 나머지 A, B를 찾겠다 이거는 이제 12를 결정짓고. 그러면 봅시다. 지금 K값은 12라고 결정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A, B의 값은 어때야 돼요? A 값 몇이야 돼?
2일 수밖에 없는 거지. B값 몇이야 돼? 3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7 같은 숫자 안 되잖아요, 여기는. 왜냐면 7 같은 숫자 돼버리면 저 숫자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A값 2에, 그 다음에 B값 3은 결정됐고, A값 2에 B값 3은 결정됐고, 그 다음에 C값 12. 그럼 한 쌍밖에 없는 건가? 그렇진 않지. 12 결정됐고, A값 2에. B가 3이야지. B가 3이 아니야. 3이. 완전. 아, 이건 C지. 어? 잠깐만. 그렇죠. C값을 지금 3이라고 본 거죠. C값 3이라고 본 거죠. 그러면 이제 B의 값은 2도 아니고 이제 3도 아닌 숫자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C값 결정됐고, 그 다음에 A값 결정됐고, 그 다음에 B의 값을 생각하면 있어서 그 B의 값이 2도 아니고 3도 아니면 되니까 5, 7, 11, 13 중에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거네요. 이 경우에는 4개가 나오겠네요. 그렇네. 이 경우 이렇게 만들어줘. 골치 아프네,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것도 또 끝은 아닙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K 값이 어떠면은 도대체 소수 두 개하고 엮여서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닌 숫자 K 값이 어떠면은 또 문제가 요구하는 약속의 수 16개가 맞춰질까? K가 C 곱하기 B의 형태. 즉 C와 D는 A, B와 B가 아닌 소수. 이러면은 전체 M의 값이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의 꼴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결국 16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K 값으로 가능한 형태를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들을 직접 조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소수 두 개, 곱의 형태. 얘를 먼저 결정 짓고 A, B는 나중에 결정 지어주도록 하자. 알겠죠? 그럼 C, D부터 먼저 결정 지을게요. 2 곱하기 3 가능하죠? C 값으로 2, 그 다음에 D 값으로 3. 문제 없죠? A, B는 요놈의 아닌 숫자로 나중에 좀 더 경수 잡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2 곱하기 4 안 되고 5 가능하겠죠? 저 범위에 해당되는 숫자 맞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5는 안 되고 6은 안 되고 7도 가능하네요. 저 범위에 해당되는 숫자니까. 그 다음에 3 곱하기 2는 이미 있고 3 곱하기 3 곱하기 3 안 되죠? 다른 숫자 되니까 3 곱하기 4 3 곱하기 5 이거 가능합니다. 3 곱하기 5 일단은 소수 두 개의 형태의 고수 잡히는 K값 결정적이고 그럼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요놈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C와 D 값이 2와 3이 3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A, B는 C, D하고는 다른 소수면 되는 거지. 그러면 2와 3의 상황에서 이거 제외시켜버리고 나머지 4개에서 2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넣으면서 A, B 값 결정적으로 되겠네. 4C 얘도 동일한 상황일 거고 얘도 동일한 상황일 거고 얘도 동일한 상황일 거고 곱하기 4 이렇게 이제 마지막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총 3가지로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이 어렵죠. 괜히 몰랐네. 답은 솔직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숫자의 어떤 소인수분해와 약수의 개수 소수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잘 올라 있어야지 그나마 이제 푸는 건 만만치 않고 그나마 이제 이해가 되는 문제가 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2번 문제는 넘어가고 가장 무난한 문제 3번 문제 볼게요. 가장 무난한 문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금방 볼 수 있어, 여러분들. 겁먹지 마. 이 문제보다 훨씬 더 쉬워. 이 문제보다 100배는 쉬워. 저기요. 이런 문제가 전형적인 그런 문제예요. 해설지를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전체는 그렇게 있었어요. 이번 문제 되게 쉬워요. 좀만 생각하면 금방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으로 생각하면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 집합이 1부터 32까지 2의 배수로 구성된 집합이네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제 원소들 총합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 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먼저 확인할게요. 요 놈 다 더하면 63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가의 조건에서 A합의 B예요. 벤다이버로 따지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 차집합 A 벤다이버로 따지면 이 부분이에요. 요 놈의 원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의 합이 여기 들어가 있는 원소들의 합의 6배더라. 내가 여기 들어가는 원소의 합을 K라고 할게요. 여기 들어가는 원소의 합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금친 원소들의 합은 6K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네요. 6K 6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보이다시피 정확하게 전체 집합을 양분하고 있거든요. 영역들이. 맞죠? 전체 집합이 저 두 놈의 영역이 정확히 양분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이 두 개 더하면 여기 뭐 나와야 돼? 63 나와야지. 맞죠? 전체 집합 원소들 총합이 63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K 값이 몇인 걸 결정을 드릴 수 있습니다. K 값은 9가 나와요. 어렵지 않은 생각이었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지, 이 정도는. 그리고 이제 K값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 영역에 들어가는 숫자들의 합인데 근데 결국 이 숫자들이 들어갈 거거든. 맞죠? 근데 저기 전체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합의 값이 9가 되는 케이스가 극히 제한적이야. 보입니까? 몇이 보여요? 그렇지, 1밖에 없어요. 1밖에. 그럼 빼박이죠, 빼박. 얘는 무조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조건 확인해 볼게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5개야 돼. 그러면 여기 2개 들어갔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원소하고 여기 들어가는 원소 막 합쳐져서 3개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 지금.
맞죠? 합집합의 원소계수 5개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H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들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네? 최소값. 최소값이다? 그럼 여기 3개 원소를 넣을 수 있다는데 최소값을 지금 구해야 돼. 1을 넣고 싶지만 1은 이미 결정됐어요.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럼 몇 수 들어가는데? 2, 4. 그 다음에 8 넣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럼 16. 끝. 그래서 H집합의 모든 원소들의 합의 최소값은 이거 3개 숫자 결정됩니다. 얘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H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총합 구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근데 이건 할만하죠? 시험 관계상 뭐 여기서 스탑하도록 하고 해설지는 줄 테니까 혹시 뭐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해설지 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집합의 고난도의 해설지는 딱히 별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너무 설명이 장황하게 돼 있어가지고 처음부터까지 설명 듣고 이해하겠다는 건 거의 너무 힘들 거야. 마켓 가는 거 봐봐. 맞지? 지금부터 1시간 정시간 가도록 할게요. 혜나, 아주 그냥 1시간 이렇게 아주 잘 쉬었네. 쉬었다 하자. 그리고 두 번째 공소 시간에 한 중간 정도에 예고했던 것처럼 뭐 별건 아니고 던킨 도넛을 좀 사줄게요. 저기 숙제 들어있구나. 얼마 남았어? 부장님. 공수는 공수 숙제 다 했지? 좀 숙제 얼마 안 했지? 시간이 안 들어서. 그래서 이번 숙제가 많을 거야. 일단 그것까지 나갈 생각이고 그럼 시단기가 아마 두 개 들어갈 것 같아요. 명제 시단기하고 황수 시단기가. 안 그러면 다음 시험까지 끝낼 수가 없어가지고 좀 빡세게 나가야 돼. 숙제 다 했지?